오늘은 처음에 얘기를 하고 끝낼 생각이 있는데 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BJT라 그랬을 때 이제 BJT가 이제 바이죠, 그죠? 바이폴라 그래서 이극입니다. 이극이고 그리고 이제 NPN이다. 우리가 이제 NPN만 다루고 있는데요. 모스펫인 경우도 N 채널을 주로 다뤘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P 채널이나 PNP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극성이 좀 바뀌고 하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헷갈려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터라고 그랬을 때 NPN에서는 이미션 하는 것이 일렉트론이 이미션 하는 거고 PNP에서는 홀을 이미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폴라리티, 이 포텐셜도 다르죠. 전자가 이미션 할 때는 그게 포텐셜이 낮아야 되고 전압이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홀을 이미션 할 때는 그 P가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이 이미션해서 그다음 베이스를 지나서 그다음에 컬렉션 해주는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m 베이스 사이에서는 순방향이 이제 이런 권총에 있어서 탕 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권총에 있어서 딱 쏘는 거는 이제 진공을 통해서 총알이 날아가는 것과 사실은 유사한 형태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 BJT인 경우는 BJT 경우에도 우리가 밴드 배치도로 우리 처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설명이 넘어와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첫 출발이 커런트, 그다음에 볼티지 특성을 본다 그랬을 때, 이 식 자체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이그 디퓨전 커런트 때문에 생기는 게 전체 전류를 결정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하고 머저리티 캐리어를 비교했을 때 머저리티 캐리어는 양이 많아서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크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있다 없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그레디언트가 크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전류 전압 특성에 있어서 두드러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어, 우리가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은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챙겨서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전압을 이렇게 V를 걸어줬을 때 어떤 소자를 R했을 때 증폭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랫한 영역이 바로 커런 소스로 우리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커런 소스죠. 그래서 커런 소스가 이 증폭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게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을 때 FET 경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었고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었죠. 그죠? 랭스가 바뀌는 게 있었고 BJT에서는 채널 위스 모듈레이션이 있었죠. 그죠? 위스 자체가 베이스단에 이미터와 베이스와 컬렉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물리적으로 메탈러지컬 정션은 이 위스가 픽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상 디플리션 레이어가 있다.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여기 이제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넓어지고 좁아지고 함에 따라서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결합해서 이제 전류가 확 흘러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이 채널 위스가 바뀌는 해서 저항이 있는 무한대의 저항이 아니라 유한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한 커런 소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FET인 경우는 게이트를 걸어주고 게이트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스와 여기에 커런 소스를 연결해 주죠. 이렇게 한 출발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드레인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것이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게요. 컨덕턴스가 원래 그 전압분의 전류잖아요, 그죠? 그 트랜스니까 건너가는 거니까 입력되는 쪽하고 출력되는 쪽에 B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GM이라고 입력 쪽과 출력을 생각하는데 이게 GM으로 표현되어 있고 GM의 V에 FETing V 플러스에서 V 플러스에서 입력과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할 때 액티브 모드인 경우 이제 바꿔서 우리 회로 해석을 하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BJT인 경우는 유한한 이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R 파이라 그러고 여기를 V 파이다. 그래서 이제 이 V 파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그 다음에 컬렉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의 뒤집어진 모양이니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다. 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회로 해석을 할 때 복잡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는 이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 common gate, common source, common drain, 그러니까 source follower, emitter follower 모든 회로 자체가 우리가 증폭기로 쓴다 그랬을 때는 소신호를 크게 키워주는 이게 DC 옵셋은 맞춰주는 게 DC 옵셋을 맞춰주는 거는 이제 DC 저항에 의해서 맞춰주고요. 이 핵심은 요 AC 시그널이 커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회로 해석을 해서 모든 회로를 바꿔서 생각을 하되 이게 이제 이 커패시턴스는 이제 AC 입장에서는 쇼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C 입장에서는 오픈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트릭이 있는데 그런 트릭을 다 적용해서 우리가 이 증폭기의 증폭률이 어떻게 되느냐 V in 대 V out 그 다음에 I in 대 I out 그리고 R input 임피던스와 R output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증폭기로서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전류 증폭기, 전압 증폭기,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가 커야 되고 출력 임피던스는 작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또 전기회로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물리학과나 타 학과 학생들이 이제 이 반도 정원을 배우다 보면 이 등가회로 부분은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등가회로 보지 못했을 건데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더 본다 그러면 전자회로의 그 회로 해석 부분을 따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그 non-ideality거든요. non-ideality인데 15주 차에서 트랜지스터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상적인 BJT 가정에서 이제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고려해 보는데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베이스 컬렉터 사이 공핍층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옆에 이제 지하철을 앉을 때 옆에 좀 뚱뚱한 사람이 앉으면 자기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처럼 베이스 쪽 두께가 얇아짐으로써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이제 더 짧은 쪽에서 급하게 떨어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0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짧아지면서 0이 떨어지니까 이 기울기가 커짐으로써 전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베이스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거는 트랜지스터에서 정전류원이 나와야 될 영역에서 전압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리 효과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FET 모스펫에서 그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이제 핀치오프를 넘어갔을 때 채널이 그 랭스 물리적 랭스보다 짧아지는 효과와 같은 겉보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류 주입이 증가하면 이제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도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홀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이미터 커런트 인젝션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효과는 즉 뭐냐면 BJT에서는 이미터에서 입력된 전류가 컬렉터에 얼마만큼 모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터 베이스사이에서 끝나버리는 전류가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베이스단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이제 이 인젝션이 많이 되면 머저리티 캐리어 양과 비슷해지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머저리티 캐리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 그랬는데 이게 하도 많이 입력되다 보니까
그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입력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합 의존성이 비슷해진 효과가 생겨서 이제 저항 효과를 여기 전류가 이제 더 급격히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다이오드에서 직렬 저항과 비슷한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흘러주는 전류분의 V, 서멀 볼티지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다이오드의 회로 해석에서 우리 얘기할 때 이제 디퓨전 리지스턴스라고 정의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m 단에 도핑 너무 높이면 이제 2m 인젝션 이피션시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도핑 농도를 많이 주게 되면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NS 갭이 줄어듭니다. 갭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게 그 인트레인치 캐리어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캐리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컬렉터로 모여주는 그 전류 B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m 인젝션 이피션시가 원래는 2m 단의 도핑 농도를 높이는 게 좋은데 이 밴드 갭이 줄어들므로 생기는 2m 인젝션 이피션시가 이제 줄어든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2m 단이 이제 뾰족하게 돼 있어서 그쪽 커런트가 모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병목 현상처럼 다리가 좁을 때 차가 쓱 지나가면 좁아지면 막 모이게 되잖아요. 그죠? 커런트 크라우딩 되는 효과 때문에 이제 생기는 비정상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베이스단의 도핑이 베이스가 되게 짧아가지고 도핑이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베이스 쪽에 도핑이 균일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런 내부 인터널 필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머저리티 캐리어의 그레이디언트 때문에 그 머저리티 캐리어가 만드는 내부 필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현황이라든가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PM 다이오드 쓰기를 했었는데 브레이크다운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있었던 걸 결합을 높여주면 걔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딱 전류가 폭증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FET에 BJT에서 이상적인 커런트 소스 효과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효과가 일단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ET인 경우도 넌 아이들리 팩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BJT 같은 경우도 넌 아이들리 팩터가 되게 중요해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BJT에서 효과를 보는 거를 시험 범위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지 시그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라지 시그널 스위칭 부분은 이제 이 에이스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커짐으로써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키 다이오드를 클램프한다거나 그리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 구조를 고려해서 이제 보는 부분하고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넌 아이디얼 효과까지 정도를 제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58분이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이게 좀 넘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영상을 꼭입니다. 끝날 때까지 다 보고 보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다 보는 시간을 다 주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10시 반에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내일이 아니죠. 토요일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9시에서 10시 15분에 질의응답하고 혹시 다른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고 저는 이제 빠져나가지만 여러분 끝까지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 많았고요. 그래도 아직 대화의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알려줘야 될 것들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